아라리 사람들. 아라리 사람들. 통권 제313호. 발행일 2023년 3월 1일. 발행인 정선군수. 편집 정선군 기획관실. 발행처 26131 정선군청 정선군 정선읍 봉양 3길 20일. 전화 0335602224. 자치군정. 자치군정. 행복한 정선 실현 정책 추진을 위한 소통 공감 간담회 실시. 정선군은 민선 8기 행복정선 미래성장 동력 정책 추진을 위해 군민과의 소통 공감의 시간을 가졌다. 군은 희망찬 아침, 평온한 저녁, 행복한 정선 실현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민선 8기 비전을 공유하고 강원특별자치도 성공 출범 분조성 홍보 등 군민 모두가 더욱더 행복할 수 있도록 격이 없는 대화의 시간을 진행했다. 군민과의 소통 공감의 시간은 지난달 20일 임계면과 신동읍을 시작으로 23일 사부읍과 고안읍, 24일 정선읍, 27일 북평면과 열양면, 28일 남면과 화암면 등 5일간 일정으로 면별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군정발전 방향에 대한 보다 폭넓은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군에서는 가리왕산 케이블카 운영 활성화와 영구보존 운영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가리왕산 올림픽 국가정원 조성과 9개 읍면 지방정원 조성 등에 대한 당위성에 대하여 피력하고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모든 역량 집중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부탁했다. 또한 강원랜드 규제 완화 및 글로벌 기업 육성, 도암댐 문제 해결, 교통망 개선, 지방소멸 대응 등 우리 군의 성장 동력이 될 현안 해결 방안에 대하여 국민들과 대화를 통해 해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선군은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3년간 국민과의 현장 소통 기회가 적었던 만큼 올해는 각계각층 주민들의 건의 사항을 직접 경청하고 답하는 등 소통의 시간을 갖고 이를 통해 다양한 현장 의견을 수렴해 군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국민 안전지킴 및 다목적 CCTV 설치 확대. 정선군은 각종 재난 재해 및 사건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다목적 및 차량 번호 인식 CCTV를 추가 설치 교체를 추진하고 있다. 군은 올 상반기에 8억 원을 투입하여 차량 이동이 많은 14개 지역에 다목적 CCTV를 새롭게 설치한다. 또한 차량 번호 인식 CCTV를 2개소, 4대 교체 설치와 기존 149개소의 CCTV를 추가 설치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한다. 또한 봄철을 맞아 사건 사고 발생 우려 지역을 비롯한 어린이 보호구역, 쓰레기 투기, 불법 주정차, 물놀이 위험 지역 등에 대한 안전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CCTV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군은 각종 재난 재해 및 사건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통합관제센터에는 방범용 501대, 도시공원 40대, 어린이 보호구역 112대, 쓰레기 무단투기 19대, 불법 주장차 단속 18대, 산불감시 10대, 재난감시 하천, 적설 등 98대, 시설물 관리 13대 등 총 811대의 CCTV를 통합 관제하고 있다. 통합관제센터에는 직원 3명 및 관제요원 8명 등 총 11명이 근무하고 365일 24시간 실시간 운영을 하고 있으며 어린이, 여성, 노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 강력범죄 예방과 함께 치안 및 생활안전 유지를 위한 신속한 대처로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선군은 국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등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미래성장동력 사업 추진 2024년 국도비 보고회 개최. 정선군은 군정의 새로운 도약과 경쟁력 있는 미래성장동력 사업 발굴을 위해 2024년 국도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다. 군은 지난달 7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최승준 정선군수 주재로 각 부서장 및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4 국도비 확보 추진 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는 국도비 확보를 위한 신규 사업 발굴은 물론 지역의 주요 현안 사업 재원 확보의 체계적 전략적 대응을 위해 마련되었다. 145건의 신규 핵심 사업을 발굴하여 예산심의 단계별 준비를 통해
2024년도 국토비 확보에 적극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주요 신규 사업으로는 농촌협약 공모사업 추진 440억 원, 보훈회관 건립 30억 원,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사업 45억 원, 하늘 비친 정선 너트이 50억 원, 수소충전소 구축사업 30억 원, 병방산 군립공원 도시 생태축 복원사업 58억 원 등이다. 또한 지역수요 맞춤 지원 사업 101억 원, 백두대간 문화철도역 연계협력사업 95억 원, 아리랑 클러스터 조성 495억 원, 봉양이 급경사지 붕괴 위험 정비사업 192억 원, 농촌형 교통모델버스, 택시 사업 136억 원 등 주요 핵심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정선군은 국토비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정부 및 도 정책에 부합하는 신규 사업 적극 발굴 및 주요 핵심 사업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통해 군정의 새로운 도약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전문 농업경영인 양성 아리아리 정선 농업대학 운영. 정선군은 전문 농업경영인 양성을 위한 아리아리 정선 농업대학을 지난달 16일 개강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군은 정선 농업의 발전에 필요한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기술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합리적인 농장 경영과 과학영농의 실천 능력을 갖춘 전문 농업 경영인을 양성하고 농산물의 고부가가치 창출과 살기 좋은 농업 농촌을 만들어가고 함자 지난 2009년부터 아리아리 정선 농업대학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15회를 맞는 아리아리 정선 농업대학은 사과 전문학과를 운영하며 43명의 학생들이 참여해 2월 16일부터 10월 5일까지 총 24회 106시간의 학사 일정을 진행한다. 교육은 사과의 고품질 재배를 위한 분야별 전문 강사를 초빙해 사과 수영 및 정지 전정, 사과 결실 관리, 병충해 진단 및 방제 기술, 사과 품질 관리, 사과 가공, 농업 현장 체험, 선도 농업인 사례 발표 등 사과 재배 전반에 걸친 이론과 실무 기술 습득으로 고품질 사과를 효과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전문 농업인 양성을 위한 교육을 진행한다. 아리아리 정선 농업대학은 맛과 품질이 뛰어난 명품 사과를 재배하기 위해 많은 국민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총 990명의 졸업생을 배출해 전문화된 농업대학으로 자리 잡고 있다. 아울러 정선 고랭지 명품 사과는 생산지의 특징인 밤과 낮의 온도차에 의하여 높은 당도와 좋은 빛깔, 식감, 품질이 뛰어나 소비자들로부터 최근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 군에서는 철저한 생산관리 및 품질 향상으로 농가 소득을 증대하고 지구온난화에 대응한 고랭지 채소 장목 전환을 통해 농업 경쟁력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정선군은 아리아리 정선 농업대학이 정선 농업 농촌의 미래를 이끌어 전문 농업인 양성을 위한 배움의 요람이 될 수 있도록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진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방침이다. 가리왕산 케이블카 강원도 강소영 잠재관광지 선정. 정선군은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한 2023 강원도 강소영 잠재관광지 발굴 육성 사업에 가리왕산 케이블카가 최종 선정되었다. 군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민관광지로 성장할 잠재력이 있는 곳을 발굴해 체계적인 마케팅 지원을 통해 유망 관광지로 육성하는 사업에 가리왕산 케이블카가 선정됨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더욱 많은 사랑을 받는 가리왕산 케이블카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정선군의 가장 큰 장점인 산림을 활용한 웰리스 관광 산업을 육성하고 대한민국 최초의 산림형 가리왕산 국가정원 조성과 9개 면 권역별 정원도시 조성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군은 이번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1억 5천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원받는 것은 물론 한국관광공사와 업무협약을 통해 가리왕산 케이블카와 주변 관광지 빅데이터 분석 컨설팅, 인프라 개선, 국내외 여행사 연계 관광상품 개발, 온 오프라인 홍보 마케팅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감동과 신비로움이 가득한 해발 1381m 가리왕산을 단 20분 만에 오르는 국민고향 정선의 가리왕산 케이블카는 정선 군민들의 새로운 희망을 한가득 싣고 지난 1월 3일 첫 운행을 시작했으며 현재까지 15,800여 명의 관광객들이 가리왕산을 찾아 3.51km 구간을 케이블카를 타고 이동해 가리왕산의 아름다운 풍광을 감상했다. 정선군은 한국관광공사가 지정하는 웰리스 관광시설이 우리나라 기초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3곳이 지정되어 있어 웰리스 관광의 메카로 급부상하고 있다.
또한 가리왕산 케이블카와 관내 관광지를 연계한 차별화된 관광사업 추진으로 복잡 다양한 현대사회에 지친 국민들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치유해줄 수 있는 힐링 관광지 국민고향 정선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가리왕산 케이블카 브랜드 개발. 정선구는 가리왕산 케이블카를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관광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브랜드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구는 지난 1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가리왕산 케이블카를 동계올림픽 유산으로서의 가치, 가리왕산의 특색과 케이블카의 시각화를 통한 국민고향 정선 관광 콘텐츠 확보를 위해 정선 가리왕산 케이블카 브랜드 BI 개발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군에서는 지난달 13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최승준 정선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선 가리왕산 케이블카 브랜드 BI 개발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가리왕산 케이블카의 가치를 시각화함으로써 국민들이 지역 자산을 보다 효과적으로 향유하고 관광객들에게 국민고향 정선을 알리는 관광거점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가리왕산 케이블카 브랜드 개발 배경 및 방향성, 브랜드 디자인 및 상품화 등에 대한 보고가 진행되었다. 또한 이날 보고회에서는 가리왕산 케이블카가 국민들에게 보다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개발의 필요성, 지역성 독창성과 차별화된 이미지 도출이 중요하다는 것에 대한 의견을 모았다. 정선구는 이날 보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수정 보완해 상반기 중 용역을 마무리하고 하반기부터 본격 브랜드 활용을 통한 가리왕산 케이블카 정체성을 더욱 부각시키는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가리왕산 정상에서 행복 감동 가득 청운 이벤트 진행. 정선군에서는 가리왕산 케이블카가 본격 운영 시작 이후 다양한 이벤트를 개최하는 등 케이블카 운영 활성화와 올림픽 국가정원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정선군은 사랑하는 연인들이 가장 행복하고 기억에 남는 청혼을 위한 웨딩 프러포즈 이벤트를 지난달 14일 가리왕산 정상에서 개최했다. 이번 프러포즈 이벤트에 참여하는 연인은 풍선과 가랜드로 장식한 전용 케이블카에 탑승해 가리왕산 정상까지 이동하였는데 20분 동안 둘만의 추억을 담은 사진과 영상을 촬영하고 때로는 바다가 되고 하늘이 되고 우주가 되는 신비의 가리왕산 절경을 함께 감상했다. 또한 가리왕산 정상에서는 가장 높이 솟은 정오의 햇살 아래 남자 주인공이 연인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고백하는 영원히 기억될 프러포즈와 함께 소중한 시간을 추억에 남길 사진 촬영이 진행되었다. 주인공 커플은 가리왕산 하부에 위치한 파크로시 리조트 앤 웰리스에서 두 사람만을 위해 준비한 특별한 식사와 와인을 즐기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이벤트에 참여한 커플은 올림픽 감동이 함께하는 가리왕산 정상에서 서로에게 사랑하는 소중한 마음을 전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잊지 못할 하루가 되었다고 말했다. 정선구는 앞으로도 전연령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가리왕산 케이블카의 특색을 살린 이벤트를 다채롭게 진행할 계획이다. 공립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하반기 운영 추진. 정선군이 치매 어르신들의 맞춤형 보호 서비스 제공과 가족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고 있 정선군 공립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건립이 하반기 운영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군은 치매 어르신들의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가족들의 심리적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치매 전담형 노인 요양시설 건립 사업이 현재 8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올해 6월에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 공사 진행에 매진하고 있다. 정선군 공립치매전담형 노인 요양시설은 총 75억여 원을 투입해 정선읍 신월리 896-4회 5필지 1원에 연면적 1882제곱미터,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추진하고 있다. 주요 시설은 1인실, 2인실, 4인실 등 총 18개 요양실에 57명의 치매 어르신들이 생활할 수 있는 치매 전담실을 비롯한 물리치료실, 프로그램실, 리넨실, 면회실, 간호사실, 요양보호사실 등이다. 군은 입소자뿐만 아니라 종사자, 가족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내부 시설의 입소자 편리를 위하여 각 요양실마다 화장실과 물품 보관함을 별도로 설치하고 면회실, 요양보호사실 등 소규모 공간을 배치한다. 군에서는 치매 전담형 노인 요양시설에 치매 전문 간호사 및 요양보호사, 프로그램 관리자 등을 배치해 운동요법, 현실인식 훈련, 가족교육,
인지자극 활동, 음악 활동 등 다양한 치매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며 치매 어르신과 가족들의 삶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의회 소식, 유관기관. 의회 소식, 정선군의회 2023년 첫 회기 돌입. 정선군의회가 국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정선을 만들기 위해 지난달 8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개묘년 새해 첫 회기인 제286회 정선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지난달 2월 8일부터 2월 17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이번 임시회는 전은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선군 주요 관광지 이용요금 감면 규정 정비에 따른 일괄 개정 조례안과 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했다. 또한 정선군 집행부 24개 부서와 2개 출연기관인 정선군시설관리공단과 정선아리랑 문화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와 함께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전영기 정선군의회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2023년도 군정과 의정을 시작하는 의미 있는 회기로 국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정선을 만들기 위한 주요 사업들에 대한 현황을 면밀하게 파악하여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의정활동에 더욱더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유관기관, 지하 공간정보 한눈에 디지털 공간정보 구축 추력. 정선군은 갑작스런 도로 붕괴, 싱크홀 발생 등 각종 재해 재난사고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과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한 도로 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에 주력하고 있다. 도로 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은 도로와 지하시설물의 정확한 위치와 시설물 설치 의자, 심도, 관경, 관제질 등 다양한 속성 정보를 측량 및 조사, 탐사하여 전산화하는 사업으로 전기, 통신, 가스 등 유관기관의 시설물 정보와 함께 정선군 지하시설물 관리 시스템을 통해 항공 영상과 중첩하여 시설물에 대한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사업이다. 군은 지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사업비 25억 3천만 원을 투입해 정선 고안 사부급 지역의 전산화 사업을 완료하였고 2021년부터 신동읍, 화암면, 남면 지역에 대하여 총 24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지하시설물 전산화 확산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화암면 전 지역과 남면 일부 지역에 사업을 완료하였다. 금년도에는 남면 무릉리 지역을 추진하여 2025년까지 남면 및 신동읍 지역에 대하여 사업을 마무리하고 2025년 이후에는 북평 열양 임계면 지역에 대한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을 추진하여 정선군 전 지역의 도로 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특히 금년에는 사업 대상지 내 시범 지역을 선정하여 다양한 센서들을 차량에 탑재하여 차량 운행과 함께 도로 주변에 있는 지형지물의 위치와 시각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MMS 측량과 드론을 활용하여 3차원 실감 모형을 제작하여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사물, 환경 등을 가상 공간에 동일하게 구현하는 디지털 트윈 등 다양한 공간 정보 신기술을 접목하여 지역 현안에 활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공간 정보 정선군은 도로 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을 통해 도시 기반 시설물의 관리체계 확립과 함께 각종 안전사고 예방, 행정 업무의 효율성 극대화 등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앞으로도 공간정보 신기술을 적극 도입하여 도시 발전의 밑그림을 그리는데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정선군 관광두레 사업 모범 운영지자체 자리매김. 정선군은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관광 주민사업체를 만들어 일자리와 소득 창출에 노력하고 있는 관광두레 사업에 전국 최다인 4곳의 으뜸두레를 배출하며 관광두레 사업 모범 운영지자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 관광두레 사업추진단에서 선정하는 2023 으뜸두레에 북평면 나전역 카페와 운기석 구영 이영 협동조합이 으뜸두레에 정선 청년몰들이 민협동조합과 곤디가 예비 으뜸두레에 선정됐다. 으뜸두레 2년차 이상, 예비 으뜸두레 1년차. 문체부 관광두레 사업은 주민들이 모여 지역 고유의 특색을 지닌 시금, 여행, 체험, 기념품을 생산 판매하는 관광 주민사업체를 발굴하여 기획, 전문 컨설팅 등 전반적인 창업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정선군은 2019년부터 정선관광둘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정선 나전역 카페는 나전역 까니역 을레트로 감성으로 리모델링 후 정선군의 주요 농특산물인 곤드레, 사과, 자두 등을 사용한 메뉴를 선보여 지역을 찾는 관광객은 물론 SNS에 큰 인기를 끌며 4년 연속 으뜸두레에 선정되었다. 또한 운기석 구형 이영 협동조합은 정선에서만 생산되는 천연광 물질로 주얼리, 디퓨저, 수첩, 젠가든 등을 출시하는 등 로컬리티한 기념품 개발 분야에 주목을 받고 있다. 청년몰 드리밍 협동조합은 전통과 젊음이 함께 공존하는 공간인 정선아리랑 시장 청년몰 청아랑에서 만난 5명의 청년들이 지역의 유휴 공간인 정선 레일바이크 출발지인 구절리역에 있는 여치 카페를 리모델링해 정선 찰옥수수를 활용한 디저트 카페와 정선 향기 가득한 체험 컨텐츠 운영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으며 곤디는 정선역 앞에서 정선 곤드레를 활용해 다양한 건강식 음료와 디저트를 개발해 또한 이번 으뜸두레에 선정되지 못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주민주도 관광형 프리마켓인 맹글장 레일마켓 운영 주체로 활동하고 있는 레몬트리 협동조합 또한 상품 개발, 브랜드 개발, 역량 강화 등의 지원을 통해 성장하고 있는 기업으로 정선 엄마들이 숨은 재능을 찾아 공예품 제작을 도우며 경력단절 여성들 간 교류를 돕는 동시에 일터를 제공하는 등 주민주도 관광 모델이다. 김광진 정선 관광두레 PD는 관광두레 5년차를 맞이하여 관광두레의 좋은 시스템이 관광두레로 선정된 기업체뿐만 아니라 로컬리티한 콘텐츠로 관광 사업을 하고 있는 더 많은 주민들에게 시스템이 접목되도록 정선군과 유관기관의 체계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주민 주도형 관광 사업이 활성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배달앱 1단 시켜 도내 실적 1위 우수가맹점 37개소 선정. 정선군이 2022년도 강원도 경제진흥원에서 선정한 민관협력 배달앱 1단 시켜 우수가맹점 100개소 중 37개소가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우수가맹점의 선정 기준은 매출액, 주문 취소 건수, 리뷰 작성 개수, 메뉴 사진 등록 여부이며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 할인 쿠폰을 발행한 경우 가산점이 주어진다. 우수가맹점에 선정된 가맹점은 카드 결제 시 적용할 수 있는 5,000원 할인 쿠폰 60매, 30만 원과 1단 시켜 홍보 문구가 담긴 나무젓가락 3,000개가 지급될 예정이다. 한편 2020년 12월 배달앱 1단 시켜가 출시된 이후로 올해 2월 17일 기준 정선군에 가맹 신청을 한 사업장은 225개소로 이 중 노출이 완료된 곳은 111곳이며 누적 주문은 13만 6,911건, 매출액은 33억 9,244만 원을 기록하며 지난해에 이어 도내 이용 실적 1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 정선군은 배달앱 1단 시켜를 통해 관내 소상공인들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활성화에 더욱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2023 정선아리랑 상권 활성화 포럼 개최. 정선군 상권활성화재단은 2023 정선아리랑 상권 활성화 포럼을 2월 16일부터 17일까지 2일간 정선 아리랑 마을 콘텐츠홀 일원에서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군산, 양평 등 전국의 상권관리기구 소속 타운 매니저를 비롯하여 정선읍 선도점포 상인 등 지역 상권을 대표하는 구성원 3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지역 상권의 현주소를 살피고 선도점포 발전 및 상권 연계 활성화 방안에 대한 공론의 장으로 마련됐다. 행사는 정선군 상권활성화재단 김태균 타운 매니저의 정선아리랑 상권 정선읍 상권의 활성화 사업 경과 발표를 비롯해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신지양 타운 매니저의 선도 점포 발전 및 상권 연계 활성화 사례 발표, 양평 물맑은 상권 활성화 추진단 박형주 타운 매니저의 거점 공간 육성 및 활성화 방안 모색을 주제로 열띤 토론과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또한 2020년 4월 1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 5년간 중소벤처기업부의 상권 활성화 사업 추진되고 있는 정선읍 봉양리, 애산리, 북실리 일원에 대한 정선아리랑 상권 투어 및 선도 점포 방문 등 현장 투어 프로그램이 함께 진행되었다. 포럼을 통해 정선군 상권 활성화재단은 정선읍 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 및 다양한 지역 상권 활성화 방안의 모색에 더욱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임계 청소년 문화의 집,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공모사업 우수 프로그램 선정.
사단법인 한국 BBS 중앙연맹에서 수탁 운영하는 임계 청소년 문화 이집 방과후 아카데미 에솔에서 진행한 종합진로체험 ATOG 프로그램이 2월 9일 서울시 중구에 위치해 있는 초로구산 어린이재단 본부에서 진행한 2022년 초로구산 어린이재단 공모사업 전국 성과 공유회에서 강원 지역 우수 사례로 선정되었다. 종합진로체험 ATOG 이하 ATOG는 다양한 직업체험 활동을 통하여 직업에 관한 정보를 획득하고 지역 아동들에게 진로 설계를 위한 준비 과정을 제공하며 아동들에게 내재되어 있는 재능 탐색을 도와 아동들의 다양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획 실행되었다. ATOG 프로그램은 2022년 7월부터 12월까지 총 6개월간 진행되었으며 한 요리의 완성까지라는 주제에 따라 요리 선정, 농작물 재배, 앞치마 만들기, 도마 만들기, 그릇 만들기, 홍보용 미니어처 만들기, 수확한 농작물과 만든 도구들을 사용하여 요리 만들기, 나만의 쉼터 만들기 등 하나의 요리를 만들기 위하여 필요한 다양한 준비물들을 직접 만들고 재배하며 다양한 직업을 체험하였으며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서울 현장체험과 스키캠프 체험 또한 추가로 진행하였다. ATOG 프로그램에 참여한 박태환 청소년은 ATOG에 참여하면서 막연하게 생각하던 직업, 진로에 대하여 진지하게 생각해보게 되었으며 활동 진행 중 다양한 체험 활동을 함으로써 자신이 어떠한 일에 재능이 있고 흥미가 있는지 알게 되어 좋으며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새로운 취미 생활 탐색 및 앞으로의 진로 설계에 대해 도움이 될 것 같아 매우 좋은 경험이었다라고 밝혔다. 임계 청소년 문화의 집 김수진 센터장은 청소년들이 ATOG에 참여를 통해 발견한 자신의 적성과 재능을 바탕으로 자신의 꿈을 찾고 꿈을 이루기 위하여 어떠한 과정을 밟으며 거쳐가야 하는지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뮤지컬 퍼포먼스 아리아라리 세계 3대 공연축제 참가. 한국의 소리, 세계의 소리인 정선아리랑을 현대적 트렌드에 맞게 재해석한 신개념 뮤지컬 퍼포먼스 아리아라리 공연이 세계 3대 공연축제 중 하나인 호주 애들레이드 프린지 페스티벌에 참가한다. 호주 애들레이드 프린지 페스티벌은 오는 3월 6일부터 19일까지 호주 애들레이드 아츠시어터 공연장에서 개최되며 아티스트 5,800여 개 단체가 참여하고 1,200여 개의 공연이 진행된다. 군은 아리랑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10주년을 맞이하여 글로벌 문화 콘텐츠의 중심인 K컬처의 확대와 세계 속 문화로서의 아리랑 가치 제고를 위해 뮤지컬 퍼포먼스 아리아라리 해외 공연을 추진하게 되었다. 정선아리랑이 2018 동계올림픽 개막 공연에서 70억 세계인들에게 감동을 선사하며 새롭게 주목을 받은 데 이어 정선아리랑을 주제로 한 이번 아리아라리 해외 공연은 축제 기간 동안 7회를 공연하게 되며 세계인들에게 음악, 무용, 타악, 노래, 연희, 영상 등의 다양한 장르가 혼합된 시청각적인 즐거움을 극대화한 소리 중심의 정선아리랑 공연이 아닌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새로운 감동과 군은 이번 해외 공연을 통해 대한민국 최초로 지역의 문화예술 공연인 아리아라리 공연이 대한민국의 대표 공연이 되는 글로컬라이제이션 실현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군에서는 아리아라리 공연을 전 국민들에게 선보이기 위해 공연단 규모를 확대하고 전국 투어 공연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물론 오는 4월부터 2일, 7일, 12일, 17일, 22일, 27일인 정선 5일장 날마다 아리랑센터 아리랑홀에서 상설 공연을 진행한다. 아울러 지난해에는 국립중앙박물관 및 서울대학로 등에서 20여 회의 아리아라리 공연을 선보여 7천여 명의 관람객들에게 감동을 선사했으며 아리랑센터에서는 50여 회의 정선 5일장 상설 공연과 특별 공연을 진행해 12,000여 명의 관람객을 유치해 큰 호응을 얻었다. 친환경 에너지 대체산업 신동 목재펠릿 생산단지 조성박차. 정선군은 폐광지역 대체산업 육성을 위하여 신동 목재펠릿 생산단지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번 사업은 약 1,400억 원 규모의 민간 투자 사업으로서 신동읍 천포리에 위치한 석항 비축장 유휴부지 27,000평을 활용하여 제조시설, 사무동, 기숙사 등이 포함된 목재펠릿 생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군은 신동 목재펠릿 생산단지 조성 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난 2020년 정선군과 한국광해광업공단, 신영희 MP 간 투자 업무협약 체결,
2022년 1월 국토교통부에서 지역개발계획 승인 등 행정 절차를 진행했다. 또한 군에서는 올해 강원도로부터 지역개발 실시계획 승인을 비롯한 목재 펠릿 생산단지 일원, 폐광지역진흥지구 추가 지정, 강원도와 정선군, 펠리스트 간 MOU 체결 등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2024년 착공에 2025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군은 신동 목재 펠릿 생산단지 조성을 통해 인근 지역의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 자원을 활용한 목재 펠릿 제품 생산은 물론 약 110여 명의 직접 고용 인력 창출, 동해안 인근 발전소로 연간 최대 30만 톤의 안정적인 납품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폐광 지역의 모범적인 친환경 에너지 대체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독자마당 독자마당 역사 속의 괴질 서덕웅 아라리명예 기자. 세상사 어지럽고 시끄럽다. 세상의 인심이 아침 다르고 저녁 달라서인지 여기도 저기도 말이 많다.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내가 잘못해서 그렇다고 서로를 탓하는 소리에 세상 인심이 더욱 삭막해지고 어려울 뿐이다. 어느 쪽이 그르고 또 어느 쪽이 바른지 판단하기가 난감할 뿐이다. 옛 성현이 이르기를 시시비비를 가리지 못하면 사람이 아니라고 했는데 요즘 사람 되기 정말 어렵다. 전대미문의 괴질이 전 세계를 괴롭힌 지 3년여의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도 고비를 넘겼는지 한가운데인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코로나19로 불리는 이번 괴질의 시작은 중국의 무안으로 알려졌다. 저 중원의 변방에서 일어난 괴질이 우리에게 전파되는 것은 1도 아니다. 무안과 인천을 잇는 비행기 편이 수많은 사람으로부터 단박에 옮겨온 것이다. 세계는 하나다 라는 말이 실감나는 일이다. 중국에서 번져오는 전염병은 오늘만의 문제는 아니다. 우리의 오랜 역사 속에 전해오는 설화 같은 이야기가 중국으로부터 괴질이 쳐들어왔다는 대목이 삼국유사에 전해오고 있다. 삼국유사에는 많은 고승들의 이야기가 나온다. 이들 대부분은 불교에 심취하여 자기 분야에서 일가를 이룬 승려들이다. 해통은 신라의 고승이다. 당나라 황실 공주의 병을 고쳐주었는데 공주의 몸 안에 있던 괴질이 해통을 원망하며 용으로 변신하여 신라로 도망쳐와 경주의 사람을 해치며 독하게 굴었다. 이때 해통의 친구 정공이 당나라로 와서 이 일을 알려주었다. 해통은 급히 신라로 돌아와 용으로 변한 괴질을 쫓아냈다. 그런데 괴질은 다시 버드나무로 변신하여 자기를 고자질 한 정공의 집 앞에 자리 잡아 정공의 사랑을 받으며 잘 자라고 있었다. 마침 왕이 죽어 그 장례 행렬이 집 앞을 지나야 하나 버드나무가 길을 막아 관리가 베어내려 하자 정공은 나무를 끔찍이 좋아하여 차라리 내 목을 벨지언정 이 나무를 자르지 못한다라고 대들어 버드나무에 숨어든 괴질의 조화에 빠져 목숨을 잃었다. 정공을 처단한 세왕은 해통과 절친한 정공을 죽였으니 그의 신통력이 두려워 꺼림칙한 일이 있기 전에 해통을 먼저 해치우려고 무장군사를 동원하여 해통을 잡아오게 하였다. 해통은 신통력으로 항아리의 목에 붓으로 붉은 색의 한 획을 그으며 소리쳤다. 너희는 각자 자기 목을 보아라. 모두 목을 보니 어느새 붉은 획이 그어져 있었다. 서로 보고 놀라는 대해통이 또 소리쳤다. 만약 내가 쥐고 있는 호리병의 목을 자르면 너희 목이 잘린다라고 호통을 쳤다. 군사들은 모두 황급히 달아나 붉은 획이 그어진 목을 왕에게 보여주자 왕도 기겁하여 해통과의 대결을 그만두었다. 따지고 보면 모든 판이 괴질이 깔아놓은 대로 흘러간 것이었다. 몇 차례나 해통에게 당한 괴질은 우회적인 방법이 아니면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자 내부 분열을 일으키고자 수를 썼지만 왕과 해통의 지혜와 절제가 불행한 사태를 막은 것이다. 2차에 왕의 딸이 갑자기 병에 걸렸으나 해통이 치료하여 그간에 쌓인 오해를 풀고 화해하는 멋진 결과를 이루어내었다. 괴질은 산으로 숨어 곰으로 변신하여 사람을 해쳤는데 해통은 곰을 찾아 깨우치고 불살개를 주니 그제야 해악이 완전히 그쳤다. 이 괴질은 오늘날로 치면 전염병이다. 용이나 버드나무로 몸을 바꾸는 것은 괴질의 여러 현상으로 요즘 말하는 변이라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괴질은 흉악한 형태로 사람에게 피해를 주었다. 처음에는 용으로 나중에는 곰으로 나타나 사람을 해친다. 그런데 버드나무는 기상천외다.
전공이 아꼈던 푸르디 푸른 나무가 실은 괴질이라니 괴질은 흉측한 방법으로만 사람을 괴롭히지 않는다. 버드나무처럼 여리게 전공의 정신을 홀리고 제 목이 달아날 줄도 모르고 헛소리를 짓거리게 하기도 한다. 정령코병은 병든 자를 혼란케 하여 병을 잃어버리게도 하는 것이다. 지금의 우리 상황이 흡사 이와 같지 아니한가? 병에 감염되었는지를 모르는 병자들의 아기다툼 같은 현상으로 시국은 어지럽다. 민생은 아랑곳없고 자기만의 궤변 같은 목소리에 민중이 짓눌려 고통을 받고 있음을 알지 못하고 있다. 너를 죽여야 내가 산다는 지옥 같은 아비규환에서 언제나 벗어날지 참말로 한심한 지경이다. 내부 분열을 조장하는 괴질의 유혹에서 벗어난 임금과 해통의 지혜가 절실한 즈음이다. 삼국유사에 실린 선조의 이야기를 다시 돌아보니 오해를 풀어 화해하고 병의 근원을 치료하는 일이 최우선이겠다. 괴질은 여러 모양으로 찾아와 사람을 해치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다. 그래서 절제와 배려가 필요한 것이다. 불살개, 옥의 하나로 생물을 죽이지 말라는 계율. 사진으로 보는 정선의 어제와 오늘 10일. 쇠제 1. 남면과 정선읍의 경계를 이루는 해발 65m의 고개이다. 문곡리에서 낙동리를 거쳐 산구비를 감아 돌아 정선읍으로 이어지는 도로가 있었다. 1990년 2월 20일. 2.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겨울철이면 고개를 넘어 가기가 어려울 정도로 위험했다. 67억 원을 들여 터널 길이 650m, 진입로 길이 2090m 규모의 쇠제 터널 공사가 착공되었다. 1992년 3월 15일. 3. 터널 공사가 완료되면서 험준한 고갯길로 이동하지 않고 터널을 통과하면 이동 시간을 10분 정도 단축할 수 있게 되었다. 1995년 6월 8일. 4. 현재는 차량 이동이 안 되는 폐쇄도로이다. 트레킹을 즐기는 관광객들이 자주 찾는 곳이 되었고 야생화가 자생하는 등 자연으로의 복원이 진행되고 있다. 2023년 2월 21일. 희망의 브릿지를 건설하려면 장영기 아라리 명예 기자. 1년 중 1분기의 마지막 달인 3월 새봄의 출발선에 서 있다. 그러나 아직은 개묘년 새의 벽도라고 말할 수 있다. 3월은 영어로 마치라고 하여 행진의 달이라고도 말한다. 무엇을 위하여 행진할 것인가? 희망을 앞세우면 앞으로 질주할 수 있다. 사람이 앞으로 나갈 수 없다는 것은 희망이 없기 때문이다. 단테는 신곡의 지옥문으로 들어가는 천정 꼭대기에는 여기에 들어오는 너희는 모든 희망을 버릴진저 라고 쓰여 있는 듯이 지옥으로 가는 길은 희망을 잃어버린 자의 길로 표현했다. 필자가 몇 년 전 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출장 갔던 적이 있다. 업무를 마치고 케이프타운과 희망봉을 관광하고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28년간 감옥살이를 한 로벤 섬 감옥을 구경했다. 현장 가이드 이야기가 감옥에 갇혀있는 만델라를 보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당신은 여기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예언했다고 한다. 그러나 그는 감옥에서 희망을 버리지 않고 법학 공부를 시작하여 대학 졸업장을 취득하고 미래를 준비했다. 그가 감옥에서 70세 생일을 맞이할 때에는 폐결핵 진단을 받아 별장으로 옮겨졌는데 그때 딸아이가 아들을 낳아 안고 찾아와서 아버지 이 아이 이름을 지어주세요 라고 했는데 그는 더 호비라고 소리쳤다. 아이 이름을 희망이라고 지어주었다는 것이다. 희망의 다른 동의어는 소망이다. 소망은 불가능을 극복하는 힘이다. 시간이 흐른 뒤 그는 감옥에서 풀려나 1994년 4월 27일 남아공 국민의 65% 지지를 얻어 76세의 남아공화국 대통령으로 당선되어 그에게 사형 선고를 내린 판사와 화해하고 축하 케이크를 함께 잘랐다고 한다. 이것이야말로 고진감래 끝에 피어난 인동초가 아닌가. 우리나라 김대중 대통령도 만델라와 비슷한 사람이다. 작년에 필자가 산문집 뿌리와 꽃라는 책 한 권을 출간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책이나 영화, 인생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그냥 책이나 영화가 나온 것이 하나도 없다는 생각이 든다. 그 책 속에서 내용이 다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많은 고뇌와 눈물, 아픔과 고독, 인내가 없이 세상에 책 한 권이나 영화 한 편이 나올 수 있을까? 그래서 나는 휴먼 다큐나 인간 극장을 즐겨보고 소설보다는 수필을 좋아한다. TV 프로 스타 마이웨이를 보면 고난 속에 피어난 삶을 이야기하기에 타인의 간접 경험도 인생을 성공으로 이끄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 금년은 검은 토끼 해인 개묘년이다. 토끼는 부지런하고 잡식성인데 겁이 많다.
새해를 살아가면서 명심해야 할 것은 희망을 앞세우고 걷되 두려워하지 말고 행진하자. 이솝의 우화에 보면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 이야기가 나온다. 그 경주는 처음부터 승패가 결정된 경주 같지만 결과는 거북이의 승리다. 왜 그렇게 되었나? 토끼는 느리고 꿈뜬 거북이를 보고 자만하고 교만했다. 그러나 거북이는 상대 토끼를 본 것이 아니라 오직 목표물인 희망을 향해 꾸준하게 달려나갔기에 완주와 승리를 할 수 있었다. 희망이 없으면 무망이다. 노인의 특징 중 하나가 무망이란다. 젊은이든 노인이든 희망이 없는 자는 앞으로 행진할 수 없다. 끝으로 필자는 철학자들의 이야기로 글을 마무리하려고 한다. 바티칸 박물관 시스티나 성당의 라파엘로의 프레스코 벽화에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2명이 서 있다. 왼쪽에 서 있는 플라톤은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키고 오른쪽에 서 있는 아리스토텔레스는 손바닥이 땅을 향하게 두었다. 두 사람의 손이 다른 방향을 가리키는 이유는 플라톤은 이상의 세계를 중시했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현실 세계를 중시했기 때문이다. 이상주의와 현실주의는 서양 철학의 두 기둥이다. 꿈을 이루자면 이상과 현실 다 중요하다. 그런데 니체의 철학은 기존 철학을 망치로 파괴하고 새로운 철학을 시도한다. 니체는 신은 죽었다는 아포리즘을 선포하고 조형력을 발휘한다. 이 사람의 보라에서 우상이란 이상을 표현한다. 사람들이 지금까지 진리라고 믿어왔던 이상적 세계를 의미한다. 그는 그리스 양대 철학을 다 망치로 깨부수고 초인을 주장했지만 그가 죽을 때 돌아갈 희망의 다리가 없어 통곡했다. 우리는 현실에서 미래로 향하는 희망의 다리를 건설해야 행복한 인생을 마감할 수 있다. 징검다리 스쿨 제2기 신년 발표회. 징검다리에 뜬 무지개라는 주제로 7개 영역별 프로젝트 발표. 사북공공도서관에서는 정선군 지역 인재 집중 양성 과정인 징검다리 스쿨 제2기 신년 발표회를 지난달 2월 11일에 개최했다. 이날 발표회에서는 2년차 교육 과정을 마친 징검다리 스쿨의 초중등 인재들이 징검다리에 뜬 무지개라는 주제로 지난 1년간 배우고 연구한 결과를 선보였다. 인문학, 메타버스, 외국어, 창의수학, 로봇 코딩, 디지털 음악 디자인 등 7개의 영역별 부스에서 학생 프로젝트 전시 행사가 진행되었다. 본 행사에서는 생활수학 연구, 디자인 포트폴리오, 창작곡, 혁신 솔루션 등 학생들의 프로젝트 발표가 진행되었고 행사 후에는 수료식이 개최되었다. 징검다리 스쿨은 정선군이 지역 교육의 기반을 튼튼히 하고 인재 육성의 활로를 찾기 위해 2021부터 시작한 지역인재 집중 양성 과정이다. 징검다리 스쿨에서는 분야별 전문가들이 지도하는 다양한 통합 수업을 경험할 수 있으며 학기 말에는 학생별로 상세한 멘토링 보고서가 제공된다. 성장 의지가 뚜렷한 학생을 엄격한 기준에 따라 선발하여 교육비 전액을 정선군에 지원하며 교육 장소는 사북공공도서관이다. 한편 정선군은 2023년 징검다리 스쿨 제3기 신입생을 모집하였는데 올해부터는 통학버스를 운행할 예정으로 그동안 거리 때문에 선뜻 지원하기 어려웠던 신동과 남면 등 원거리 거주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황인옥 사북공공도서관장은 지난 2년간 징검다리 스쿨 학생들은 자기의 재능을 탁월한 수준으로 키워왔으며 가시적인 성과도 나타나고 있고 지역에 새로운 활력이 생기고 외지로 향하던 발걸음이 지역으로 되돌아오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며 훌륭한 지역 인재로 자라고 있는 우리 학생들에게 큰 격려와 응원을 보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북카페, 지성에서 영성으로, 지은이 이어령, 편행곳 열림원, 서평 이주 아우라지 독서회. 흑인이 인종차별을 얼마나 심하게 당하고 있으며 심지어 전 세계에서 신사의 나라라고 믿었던 영국에서조차 부당한 대우가 얼마나 공공연하게 자행되고 있었는지 경찰의 부당한 습격과 수차례 영업방해를 당했던 프랭크의 체험적 실화 이야기가 영화 맹그로브로 탄생되었을 때 나는 자유와 인권이 얼마나 소중한지 비로소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책을 소개하기 전 먼저 문학박사 고 이어령 교수의 책머리에 실린 어느 무신론자의 기도를 먼저 읽어보시라 감히 권하는 바이다. 오늘따라 너무나 그리운 이어령 교수님, 조나단의 갈매기들처럼 사람들 역시 먹잇감을 찾기 위해 저공비행을 하고 있습니다. 높이 날 수 있는 날개를 가지고서 말입니다. 먹을 것이 족하고 목을 적실 물이 넘쳐나도 그리고 추위를 막아줄 단단한 벽이 있어도
어디에선가는 무거운 쌀자루를 몰래 감춰두고 아무도 없는 빈 방에 홀로 앉아 자신만을 위한 기도를 열심히 드리는 무신론자가 있을 것입니다. 겉으로는 태연한 채 오기를 부리고 있지만 누가 옆에서 조금만 손을 내밀고 사랑한다 속삭여주면 금방 눈물을 터뜨리고 말불행한 사람들의 영성을 다독여준 책 지성에서 영성으로 책 끄트머리에 꼼꼼하게 새겨주신 무신론자가 올리는 기도는 더욱 절실하고 더욱 높게 울릴 수 있다. 마침내 내 마음의 경전이 되어준 문구는 한없이 성찰하게 하는 첨언입니다. 위대한 지성은 더 높은 곳을 향해 거침없이 뻗어나갔고 지상에 남은 우리는 이제 선생님이 못다 이룬 숙제를 완성해야 할 의무를 지닌 고귀한 인격들입니다. 못다한 사랑, 힘껏 펼쳐야 할 소중한 시간을 가진 의로운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어느 무신론자의 기도. 하나님, 당신의 제단에 꽃 한 송이 바친 적 없으니 절 기억하지 못하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모든 사람이 잠든 깊은 밤에는 당신의 낮은 숨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너무 적적할 때 아주 가끔 당신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 많은 별들을 만드셨습니까? 그리고 처음 바다에 물고기들을 놓아 헤엄치게 하셨을 때 저 은빛 날개를 만들어 새들이 일제히 날아오를 때 하나님도 손뼉을 치셨습니까? 아, 정말로 하나님, 빛이 있어라 하시니 거기 빛이 있더이까. 사람들은 지금 시를 쓰기 위해서 밥톱처럼 무딘 가슴을 찢고 코피처럼 진한 눈물을 흘리고 있나이다. 모래알만 한 별이라도 좋으니 제 손으로 만들 수 있는 힘을 주소서. 아닙니다. 하늘의 별이 아니라 깜깜한 가슴 속 밤하늘에 떠다닐 반딧불만 한 빛 한 점이면 족합니다. 좀 더 가까이 가도 되겠습니까? 당신의 발끝을 가린 성스러운 옷자락을 때 묻은 손으로 만져봐도 되겠습니까? 아, 그리고 그것으로 저 무지한 사람들의 가슴 속을 풍금처럼 울리게 하는 아름다운 시 한 줄을 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번영슈퍼 몽유도원도 전윤호. 북평에 닫은 광산마을. 수레 하나 간신히 들어가는 골목에 지나치기 좋은 입구가 있지. 번영슈퍼. 먼지 둘러쓴 상품들이 위장한 식당. 언제나 웃는 노부부와 싹싹한 젊은 아나기. 한상 가득 담는 산동네 먹거리들. 보리밥, 만두국, 장칼국수, 콧등치기, 메밀국주. 두부조림, 된장찌개, 고사리, 무나물, 콩나물. 감자조림, 도라지 무침, 새김치, 묵은 김치, 미역국. 보리밥은 언제나 한 그릇이 더 나오는데 받는 사람이 미안해지는 모든 한 상이 5,000원.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나고 가습이 전기세 뜯어먹는 힘있는 자들 덕에 6,000원이 된 한 번 먹으면 오래 번영하는 마음. 기름진 속세에 체했다면 황제도 아니면서 불로초는 그만 찾고 무거운 등짐들 하나씩 내려놓으며 정선 북평 골목들 쏘댕기다가 숨어있는 입구를 찾아보시길. 세종대왕의 아들 안평대군이 무릉도원을 간 꿈을 꿨는데 기억이 너무 생생하고 좋아서 자신이 후원하던 화가 안견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고 그림으로 그려달라고 했습니다. 동양에서는 무릉도원을 서양의 유토피아처럼 이상향으로 생각하지요. 실제 하지도 않고 가보지도 않은 도원을 안견의 이야기만 듣고 3일 만에 그림을 그려냅니다. 그림이 너무 좋아서 안평대군은 물론 당대의 명사들이 다 감상문을 달았지요. 근데 그 그림은 일본으로 넘어가 우리는 볼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또 다른 도원이 있어서 이렇게 시를 씁니다. 도원은 우리 동네랍니다. 전윤호, 정선초, 정선중 졸업. 1991년 월간 현대문학으로 등단. 사람과 그림. 산티아고 가는 길 20F 캔버스의 5일. 황현옥작. 겨울 속에 숨어있던. 봄이 오는 3월. 설레임의 달이다. 희망찬 발걸음으로 걸어갈 일이다. 강기 작가의 신 정선기행. 27. 조선의 선비 이규복 선생과 꽃배룻길. 강기 소설가. 정선의 곡창인 남평들은 산첩첩인 정선에서 보기 드문 평지 마을이다. 신월와평이나 임계, 낙동, 용탄, 북평, 열양 등의 논이 하나 둘 사라지던 날에도 남평은 경지정리로 반듯한 논이 조성되었으니 정선의 마지막 곡창이라 해도 무방하겠다. 오늘 기행은 정선 출신으로 조선의 선비로 추앙받고 있는 송서가 이규복 선생. 1707년부터 1781년 을고향인 남평 일대와 열양 가는 옛길 꽃배루이다. 이규복은 익제 이재현의 후손으로
1707년 숙종 33년 정선군 북평면 남평리 야미마을 옛 지명 송석동에서 출생했다. 본가는 경주이씨, 자는 백근이고 호는 송석에서 태어났다 하여 송석아로 지었다. 야미마을은 정선에서 나전으로 가는 철길 좌측에 있는 마을로 아직도 4H 탑이 철길 옆에 있을 정도로 조용한 마을이다. 그러나 한때는 마을에 송석역이라는 간이역이 있어 아침 저녁 통학생들로 붐비던 시기도 있었으니 다 옛 이야기가 되고 말았다. 남편과 외반점 일대 통학생들에겐 더없이 소중했던 송석역은 외반점역이라고도 불렸으며 1977년 8월 1일 문을 열었다. 이후 7년 동안 이 지역 교통의 중심지 역할을 하다가 1983년 2월 1일 폐역이 되면 지금은 흔적도 없다. 가리왕산 자락이 만든 야미마을은 한눈에 보기에도 농사지을 땅이라고 보이지 않았다. 이 마을에 살았던 이규복 선생의 집안은 대대로 가난했던 모양이었다. 야미마을이 강 건너 남평처럼 논이나 밭이 많은 마을도 아니고 보면 가난은 당연했을 듯 싶다. 전해지는 선생의 어린 시절은 가난으로 점철되어 있었다. 생각해보면 그 시절 정선 땅에서 먹고 살만한 집이 몇이나 되었겠냐만 비탈밥밖에 없던 이규복 선생의 집안도 가난만큼은 피할 수 없는 일이었다. 당대의 학자 도화미제의 제자가 된 이규복. 어린 시절 선생도 뗄나무를 하러 다녔다. 하지만 지게는 늘 다른 아이들에 비해 절반이었고 나무도 마른 삭정이 가지뿐이었다. 그 이유를 물으니 4살이 베어지면 그 고통이 엄청난데 초목이라고 그 고통이 없겠습니까? 라고 대답했다는 것. 보통 아이가 아니라고 판단한 선생의 부모는 그 후로 이규복에게 나무하는 일을 시키지 않고 마을 서당에 보냈다. 서당에 갔지만 어려운 형편의 지필묵을 구하기 힘들었다. 선생은 가난을 타박하지 않았다. 다른 아이들이 붓으로 글을 쓸 때 선생은 숯검댕이로 돌이나 가랑잎에다 글을 쓰며 학문에 힘썼다. 20세가 되던 1727년 이규복은 정묘한국으로 문에 출송된 도암이제를 찾아갔다. 대단한 작심이었고 정선에서 경기도 용인까지의 먼 길이었다. 이제는 우암 송시열 학맥을 이어받은 노론의 중심 인물로 사단 칠정 논쟁과 예속 논쟁을 포함 조선 3대 논쟁 중 하나인 호랑 논쟁의 처음과 끝을 경험한 당대 최고 학자였다. 이 무렵 도암은 경기도 용인에 낙향하고 있었고 도암의 문화생이 되고자 전국의 인재들이 구름처럼 몰려들 때였다. 이때 도암의 문화생이 1천여 명이 넘는다고 했으니 그의 인물됨이나 학식이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이 간다. 이규복을 만나준 도암은 이규복에게 어디에서 온 누구냐고 물었다. 그때 이규복은 말로 답하지 않고 시를 지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한다. 3대 판화군 역자, 이루 정선교 생신, 3대에 걸쳐 기마병의 신역 대신 포목을 바치는 자이고 일생 동안 정선향교에서 심부름하는 신세입니다. 이규복은 정선향교에서 심부름이나 하는 신세라고 자신을 표현했다. 자신의 미천한 처지와 신분을 숨기지 않았던 것이 도암의 마음을 흔들었던지 이규복은 그날로 도암의 제자가 되었다. 문화생이 된 이규복은 도암의 사랑을 한몸에 받았다. 그는 끝없이 학문의 정진에 도학에 통달하게 되었고 스승 도암으로부터 중국의 오성공자, 안자, 증자, 자사, 맹자와 송조 오현주도니, 정오, 정의, 장제, 주위의 초상화를 전수받아 집으로 모셔왔다. 초상화는 스승 도암으로부터 받은 일종의 졸업 선물인 셈인데 이규복은 초상화를 집에 모셔두곤 성현들의 가르침을 이어갔다. 가난하다는 이유로 멸시받았던 선비 이규복. 도학 사상을 실천하며 진정한 선비로 한평생 정선의 정신적 지주로 우뚝 섰던 이규복은 죽을 때까지 가난을 떨치지 못했다. 이규복은 가난했으나 그와 동문수학한 동문들은 다들 양반 가문에다 입신양명한 자들이었다. 그렇기에 이규복은 늘 손가락질을 받으며 외톨이로 지내야 했다. 아래의 시는 이규복이 자신을 미천한 생활을 한다고 멸시하는 동문들에게 보냈다는 시이다. 만초 천하 편인망, 혹콩옥배 콕청왕, 천년물 성수능탈, 일리 출의 정묘망, 일천꽃이 만천하에 가득하니, 혹은 붉기도 하고 희기도 하고 푸르기도 하고 누렇기도 하여라. 자연의 본성을 누가 빼앗을꼬. 하나의 이치로 보면 어둡고 아득하기만 하구나. 이규복의 철학은 이러했다. 그렇기에 이규복은 자신이 추구한 철학의 정점에 이를 수 있었고 출신 성부는 더 이상 그를 괴롭힐 대상이 아니었다. 출신이 동문들에 비해 미천한 탓에
학문으로 입신양명할 순 없었지만 이규복은 일생을 효와 도를 행하며 살았다. 도학으로 끝내 깨달음을 얻은 이규복은 정선의 올곧은 선비로 살아가다 1781년 향년 74세 정조 4년의 나이로 세상을 등졌다. 저서로는 송서가 문집 12건과 시문이 전해진다고는 하나 현존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규복이 세상을 뜨자 가난했던 후손들로서는 성현들을 모실 형편이 되지 않았다. 하여 당시 정선군수 이화연이 지역 유림과 의논하여 1823년 순조 23년 정선향교에 숙청당을 건립하여 오성과 송조 오연 초상화를 봉안했다. 정선향교 숙청당이 건립된 원인이 이규복이 도함으로부터 받은 초상화로 기인된 것이니 그 역사 또한 200년이 되었다. 이규복은 사후 지역 유림에 의해 정선향교 향연사의 위패가 모셔졌으며 매년 음력 10월 15일 시제를 올린다. 북평면 남평일이에 선생의 묘소가 있으며 선생이 수학하던 칠송정이라는 정자가 있었으나 소나무가 베어져 그 흔적을 찾을 수 없다고 한다. 2001년 11월 선생이 강원문화의 인물로 선정되자 정선군은 선생을 추모하기 위해 그의 9월 도비와 군비를 들여 고향 남평리에 선생의 일생을 적은 유적비를 세웠다. 선생의 유적비는 꽃배루 길 들머리에 세워져 있으며 유적비의 글씨는 정선의 명필 고하윤 선생께서 썼다. 한때 걷기 좋은 길 30선에도 들었던 꽃배루길은 일제강점기 정선에서 강릉 가는 옛길 중 하나였으나 지금은 올림픽 아리바오 2구간으로 불린다. 강기 정선초중 고 졸업 1998년 문학 20일 신인상으로 등단. 정선 덕산기계곡에서 창작활동과 함께 숲속 책방을 운영하고 있다. 어머니 밥상 10일 어머니표 겨울음식 만두 임계면 지관리 김덕자 최복순 김매화 이영 강순희 어르신의 겨울음식 글 사진 권혜경 입춘을 하루 앞둔 2월 3일 임계면 지관리에 위치한 산양삼 재배 가공업체인 푸세엔지 황진숙 대표의 집에 만두를 빚기 위해 5분의 솜씨 좋은 지관리 어르신들이 모였다. 지근거리에 산다는 그들은 하루라도 만나지 않은 날이 없는 가족 같은 이웃이었다. 집안에는 왁자지껄 그들의 따뜻한 대화가 넓은 거실을 채운다. 먹을 것이 흔치 않던 어릴 적 어머니가 만두를 빚느라 밀가루 반죽을 하고 계시면 밀가루 쪼가리를 얻어다 불에 구워 간식으로 먹었어요. 지금도 만두를 빚다 보면 어릴 적 밀가루 조각을 얻어보려고 어머니에게 떼쓰던 어린 시절이 생각나곤 한다는 김덕자 74세 어르신은 옥계에서 태어나 24살에 지걸리로 시집을 와 50년의 세월이 지났다. 솜씨 좋은 선수 5명이나 모인 만두 빚기는 정말 놀랄만한 속도로 진행이 되었다. 순식간에 소를 만들고 밀가루 반죽을 하고 국수 안반에 반죽을 밀어 만두피를 쓱쓱 만들어냈다. 만두피 담당은 72세 최복순 어르신이 맡았다. 그는 젠 손놀림으로 일행들의 만두 빚는 속도에 맞춰 만두피를 주전자 뚜껑으로 찍어낸다. 일행 중 지걸리가 고향인 72세 김매화 어르신은 자녀들이 엄마가 만든 만두가 제일 맛있어서 다른 만두는 못 먹겠다고 하소연해대는 통에 올해만 3kg 포장된 밀가루 7포를 반죽해 만두를 빚었다. 오늘 일행은 밀가루 2포를 반죽했다. 만만치 않은 양이다. 일행 중 멀리 춘천이 고향인 66세 이희영 씨는 오늘 감자전 담당. 만두만 상에 내기 섭섭해 작년 가을에 저장해둔 감자를 꺼내왔다. 감자를 깎아 강판에 가는 속도가 역시 선수급이다. 오늘 그가 만든 감자전은 유난히 달고 쫀득거리는데 그 이유는 감자가 겨울을 나면 당도가 높아지기 때문이라고 한다. 만두가 만들어지자 일행 중 제일 막내인 62세 강순희 씨가 맛보기를 한다며 기름을 둘러 만두를 구워냈다. 바로 만든 만두를 기름에 구워 먹는 맛은 기가 막히게 좋았다. 잊지 못할 만두 맛이었다. 만두 만들기가 끝이 나니 주방에서는 만둣국이 동시에 끓고 있었다. 일을 잘하시는 손맛 강자들이 모이니 거침없이 만둣국 한 상이 차려진다. 맛있는 것은 나눠 먹어야 그 맛이 배가 되는 법. 집 주인 황진숙 대표가 임계면장을 점심 식사에 초대했다. 올해로 부임한 지 2년째인 유병민 면장과의 점심 식사는 이날 만두 빚기 행사의 최고 하이라이트인 듯 싶었다. 유 면장이 만둣국을 맛있게 먹는 모습을 지켜보는 어르신들 얼굴에는 자긍심 넘치는 미소가 번진다. 이제 다들 만두 한 봉지씩 들고 집으로 해산. 내일 또 만나요.
어머니표 겨울음식 만두 만드는 법. 1. 밀가루를 먼저 반죽하고 숙성을 위해 비닐봉지에 담아둔다. 2. 만두소에 들어갈 갓김치, 씻은 배추김치는 잘게 다지고 양파망에 넣어 물기를 꼭 짜낸다. 두부도 함께 물기를 짠다. 3. 두 번 재료에 표고버섯, 부추를 잘게 썰어 넣는다. 삶은 당면도 잘게 잘라 넣는다. 4. 준비된 모든 재료들을 섞어 속을 완성한다. 이때 맛내기 조미료와 들기름으로 맛을 보탠다. 5. 반죽된 밀가루로 만두피를 밀어 만두를 빚는다. 요리 팁. 만두를 빚고 감자 전분을 묻혀 놓으면 반두끼리 달라붙지 않아요. 힘내라 정선청년. 26. 정선군 가족센터. 다가온 사회복지사. 글사진 아라리 사람들 편집팀. 정선군 가족센터 다가온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민지 사회복지사의 고향은 인도와 네팔의 접경지대인 자바이며 네팔 이름은 미나네팔이다. 네팔의 시골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카트만두에 사는 외삼촌 집에서 살면서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카지노 딜러로 일하고 퇴근하자마자 대학에서 공부하는 일상을 보냈다.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부모님의 무게를 덜어드리고 두 동생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 열심히 일하며 공부했다고 한다. 카지노 딜러로 일하던 중 친구의 소개로 지금의 남편을 만나 2009년 4월 한국으로 오게 되었다. 한국에서 시작된 결혼 생활은 생각했던 것과 많이 달랐다고 한다. 처음엔 다른 언어와 문화, 시골 농사일은 참으로 힘들었고 특히 한국어를 한마디도 못해서 병원을 갈 때도 슈퍼에 갈 때도 외출할 때도 막막했다. 한국 생활이 익숙해지기도 전에 임신과 출산을 해서 아이를 키우느라 무척 힘들었다고 한다. 가까운 곳에 친구도 없고 시골에는 전부 어르신들만 계시니 물어볼 수도 없었다. 한국어를 배우기 전이어서 인터넷으로 검색하여 정보를 얻는 것도 어려웠는데 시할머니와 시부모님, 남편과 가족들의 따스한 애정과 사랑이 버틸 수 있는 큰 힘이 되었다고 한다. 한국 생활에 적응될 무렵인 2012년 정선군 다문화가족센터에서 통번 역사를 채용한다는 소식을 듣고 서울로 올라가 통번 역사 시험에 응시에 합격했다. 그 뒤로 다문화가족센터에서 통번 역사와 다문화이의 강사로 일하게 되었다. 남편의 적극적인 후원이 있어 가능했다. 매일 새벽 화암면 건천리에서 버스를 타고 읍내 복지관까지 출퇴근을 했는데 힘들지만 무척 보람되고 뿌듯했다. 한국어를 열심히 배워서 한국어 능력시험을 통해 급수를 올리는 즐거움을 느끼기도 하고 다문화가족 정선아리랑 경창대회에 나가 최우수상을 받기도 했다. 2014년에는 정선구녀 성단 체협의회에서 주는 결혼이민자 모범상과 가천문화재단에서 주관하는 신청여행대상 다문화효부상도 받았다. 이주 초기 문화적 차이로 고생을 했지만 긍정적인 마음으로 지내며 가족들의 사랑으로 잘 적응해 귀감이 되는 효부로 꼽히기도 했다. 이렇게 바쁜 일상 속에서도 사회복지사의 꿈을 꾸며 공부를 시작하고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었다. 사회복지사 취득 후 2019년 9월 정선군 가족센터에 운영하는 교류소통공간 다가온에서 사회복지사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이주 여성과 그들의 자녀들에게 열린 소통 공간으로 만들고 그녀들을 위한 언니 혹은 동생, 친구가 되고 싶어요. 다가온은 다문화 가족들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다문화 가족과 지역사회 간의 실질적인 소통과 교류를 담당하는 곳이다. 다가온에서는 국가별 명절 지내기, 동아리 활동, 슬기로운 집콕 생활, 마실 문화 행사, 세계 음식 문화 체험 나도 요리사 등 많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다문화 가정의 여성들과 아이들이 다가온을 통해 낯선 땅에서 안정된 생활을 하게 돕고 싶다는 사회복지사로서의 포부가 다부지다.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 해야 할 프로그램과 사업들이 점점 늘어나는데 못할 것 같고 힘들 때도 많은데 하고 나면 무척 보람 있고 성취감을 느낀다고 한다. 사대가 함께 사는 가정의 며느리, 아내, 엄마로 다문화 가정의 이민 여성들을 위해 일하는 사회복지사로서 정선에서 훌륭하게 생활하고 있는 김민지 씨가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삶을 누리길 응원한다. 반상회. 반상회. 2023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신청 안내. 신청기간 연중 1회 수시 신청.
신청 방법, 사업장 소재지 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지급 방법 분기별 1회, 신청 접수된 서류 심사 후 계좌이체 1분기 6월 중, 2분기 9월 중, 3분기 12월 중, 4분기 24년 3월 중. 10인 미만 사업장. 신청 대상 정선군 소재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장, 사업주. 지원 내용. 두루누리 지원 신규 가입자, 4대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분, 정부 지원금 제외. 두루누리 지원 중단 기가입자, 미지원. 사업주 본인,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근로자의 보험료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지원 조건. 근로자의 월 평균 보수 260만 원 미만,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신청일부터 최저임금 준수 및 지원 대상 근로자는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을 받고 있어야 함. 최대 3년.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신청 대상 정선군 관내 1인 자영업자 사업주 혹은 대리 신청 가능. 대리 신청의 경우 사업주 신분증과 도장 대리 신청자의 신분증 필요. 지원 내용. 1. 국민연금. 지원 기간 내 실제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의 50%. 지원 기간 한도 23년도부터 국민연금료 최대 지원 기간을 1년으로 한정. 2. 고용보험. 지원 기간 내 실제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50%. 3. 산재보험 지원. 지원 기간 내 실제 납부한 산재보험료 1에서 12등급의 50%. 지원 심사 시 실제 납부한 각 보험료를 기준으로 지원 금액을 산정하며 미납분에 대해서는 당해 연도분 지원 신청 기간 2024년 1월 10일까지 이후 완납하여도 소급 지원하지 않음. 알기 쉬운 영농 폐기물 분리 배출. 1. 농약은 완전히 사용 후 잔류농약 X 재질별 분리, 마대에 담아 집화장 배출. 수거 가능 농약 표기 용기 및 봉지. 수거 불가능 농약 표기 없는 영양제 등 유사용기. 수거 가능 농약 용기류, 플라스틱, 봉지류, 유리병. 2. 폐비닐은 흙, 이물질 제거 후 색상별로 분리 후 집화장 배출. 수거 대상. 하우스 비닐, 흰색 비닐로 된 검은색 비닐 하이덴. 수거 비대상. 곤포, 사일리지, 비료포대, 보온덮개, 반사지, 차광망. 폐비닐 이물질 함유도에 따라 지자체 지급 수거 장려금 차등 지급되며 이물질 수거 불가능 물품 등이 다량 있을 경우 수거 거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www.농사우.kr에서 확인 가능. 한국환경공단 강원환경본부. 4월 5일은 나무 심는 날. 나무시장 개장. 운영기간 2023년 3월 17일부터 4월 30일. 우리 조합은 아래와 같이 나무시장을 개장하여 국민 여러분께 양질의 수목을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주소 정선군 정선읍 어천길 28. 취급수종, 유실수, 조경수, 꽃나무, 잔디, 비료 등. 문의전화 033-560-5618부터 9 예약 및 상담. 정선군 산림조합. 정선군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사업. 사업 대상. 배출가스 4, 5등급 경유 자동차 및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 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지원 수량 949대, 경유 차량 943대, 5등급 908, 4등급 35, 건설기계 6대. 접수기간 2023년 3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서 제출 방법, 정선군청 환경과 면행정복지센터 총무팀 방문 접수 및 인터넷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 시스템 www.mi.or.kr/main.to 청구서 제출 방법 등기 우편 제출 팩스, 이메일 등 불가. 문의 환경과 환경보전팀 전화 0335-602338. 제3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 오늘의 깨끗한 한 표, 내일의 건강한 조합을 만듭니다. 투표일 시 2023년 3월 8일 수요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 투표할 때 필요한 준비물, 신분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명서,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 등록증 등. 법규 안내 및 위반행위 신고 1390.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 2024년 정선군 융복합지원사업 공모 추진 안내문. 2024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공모. 사전 신청 접수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지원 대상, 주택 및 건물 소유주. 신청 방법, 문자 및 유선 접수. 전략산업과 033-560-2433.
지원 내용. 에너지원, 용도 용량 설비 금액 자부담 금순. 태양광 주택, 전기료 절감, 3kW 516만 3천 원, 약 77만 4천 원. 태양광 건물, 전기료 절감, 6kW 1098만 원, 약 164만 7천 원. 태양열, 온수 사용 6제곱미터, 615만 1천 원, 약 99만 2천 원. 지열, 온수 사용 및 난방, 17.5kW, 2,364만 2천 원, 약 354만 6천 원. 자부담비는 한국에너지공단 2024년 지원 단가에 확정 후 최종 결정. 태양광 건물 은 전기 사용량에 따라 태양광 설치 용량이 적어질 수 있음. 접수 기간 2023년 3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신청 절차. 신청 접수 문자 접수, 현장 확인, 설치 가능 여부 확인 및 상담. 가능, 서출 제출 읍, 면사무소에 서류 제출. 불가, 신청 취소. 최종 선정 결과는 2023년 10월 이후 확인 가능. 접수 시 문자 보내실 곳 010-2595-7257. 협력업체. 1. 건축물 소유주 이름. 2. 설치 장소 주소. 3. 신청 에너지원. 제출 서류. 1. 융복합지원 사업 자부담금, 납입 확인서. 2. 등기가 등록된 건축물 대장. 3.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 설치 조건. 공통사항. 건축물 대장이 발급 가능한 건축물. 신청자와 건축물 대장 명의가 일치하여야 함. 미등기 건축물 설치 불가. 태양광, 태양열. 음영 발생 지역, 일조량 부족 지역 설치 불가. 목조 및 샌드위치 패널 주택 불가단. 지상의 설치 공간 확보 시 가능. 지열. 천공이 어려운 지역 불가 150m 2개소. 천공 장비 반입이 힘든 지역 불가. 지열 보일러실 2m 확보 공간 필요. 탄관 지역 갱도 및 석회암 지역 동공은 설치 불가. 2024년 융복합 사업의 수요 조사로 한국에너지공단 현장 평가 후 최종 선정됩니다. 임계우체국 임시청사 이전 안내. 임계우체국 청사 개축 공사로 인해 임시청사로 이전하여 운영함을 알려드립니다. 임시청사 위치 임계종합복지회관 옆 주차장 전 산불감시초소 임계면 송계리 785-3. 임시청사 업무 개시 2023년 2월 24일 월요일부터. 임시청사 운영기간 청사 개축 준공식까지. 임계우체국 033-562-6001. 정선군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깨끗하고 안전한 주민친화시설로 새롭게 조성될 계획입니다. 지붕형 실내 매립시설. 매립지 용량 95,153세제곱미터. 소각 후 남은 소각재만 매립. 냄새, 해충 없는 위생적인 매립장. 생활쓰레기 직매립 금지. 빗물이 차단되어 침출수 발생 거의 없음. 소량 발생 시 전량 위탁 처리. 생활 폐기물 소각시설. 소각로 용량 1당 36톤. 서울 도심에 설치된 5개의 소각시설과 동일한 성능의 최첨단 공법을 적용 대기후 염물질 제거. 굴뚝 TMS 설치로 환경부의 소각 배출가스 24시간 원격 감시 시스템 운영 및 측정 자료 투명한 공개. 재활용 선별시설. 재활용 자원 폐기물 선별시설. 실내 집진 설비 설치로 내부먼지 외부 유출 방지. 흡음 건축자재 적용으로 소음 발생 최소화. 주민 편의시설 설치. 소각로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이용한 유리온실, 찜질방, 목욕탕, 지역난방 체육시설, 다목적 캠핑장, 생태공원 등. 문의 정선군청 환경과 033-560-2346. 보건소. 보건소. 보건소 이야기 정선군 보건소. 3월 다다리 아라리 걷기 챌린지 안내. 2023년 보건사업 걷기 챌린지. 3월 다다리 아라리 걷기 모바일 헬스케어 서비스. 웨어러블 기기와 모바일 어플 연동하여 6개월간 맞춤형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서비스. 1코스 정선읍 동강알 밑꽃길. 2 목표 80% 달성. 3. 성공 물품 세탁세제 세트. 자세한 코스는 워크온 챌린지에서 확인해주세요.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문에 정선군 보건소 방문보건팀 560-2854. 걷기 챌린지 관련문에 정선군 보건소 건강생활팀 560-2736. 참여 방법. 1.
워크온 어플 설치 및 가입. 2. 보고 싶은 정선, 걷고 싶은 정선 커뮤니티 가입 그룹 선택 거주하는 읍면. 3. 다다리 아라리 걷기 챌린지 참여하기. 4. 지정 코스 80% 이상 걷기. 5. 쿠폰 받기. 챌린지 참여 기간. 2023년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쿠폰 소진 시 챌린지 조기 종료 가능. 성공 물품 수령. 수령 기간 2023년 4월 6일부터 4월 12일까지. 수령 장소 가입 시 선택한 읍면 보건소, 보건지소. 살 떨리는 100일. 성인 비만 관리 프로그램 대상자 모집. 모집 기간 2023년 3월 1일부터 3월 20일까지. 대상자 자격 확인. 워크온 어플 오른쪽 상단 사람 모양 프로필 작성 활동 분석 최하단까지 스크롤 -25BMI 이상. 신청 방법 대상자 자격 확인 후 가까운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 진료소 방문 인바디 측정 확정. 운영 기간 1차 2023년 3월 22일부터 6월 30일까지. 100일 2차 2023년 7월 1일부터 10월 8일까지. 100일 회차당 100명 모집. 내용 워크온 연계로 건강생활 실천 방법 전달 및 신체활동 미션 수행, 최다 걸음악 및 챌린지 성공 시 보상물품 제공. 당번 약국 운영시간. 일요일 9시부터 13시. 토요일은 전체 약국이 13시까지 운영. 3월 5일 정다운 약국. 3월 12일 시장약국. 3월 19일 사랑의약국. 3월 26일 중앙약국. 휴일 지킴 및 참여 의약분업지역 정선읍 약국 전화번호. 최약국 5630557. 시장약국 5623840. 정다운 약국 5639381. 중앙약국 5637088. 명진약국 5631568. 사랑의약국 5632281. 의약분업 예외지역인 사북, 고안, 신동, 열양, 임계의 모든 약국은 휴일 지킴이 약국 없이 야간과 주말에도 운영합니다. 전화 확인 필요. 고한읍 동시약국 5912873 사문화약국 5912434. 사부급 명도 온누리약국 5924544. 유명약국 5923823. 신동읍 서울약국 3786564. 열양면 백세약국 5621390. 임계면 강약국 5626263. 주중 공휴일을 포함한 약국 미운영 시간대에는 정선병원 및 군립병원 응급실 이용 또는 편의점 안전상비 약품 판매점 이용. 정보마당. 생활법률 Q&A. q. 갑은 경매 절차에서 주민들의 통행로로 사용되는 을 소유의 도로 부지를 매수하였는데 그 도로 부지는 을이 그의 소유인 토지를 분할하여 매도하면서 중앙에 위치한 토지를 남겨두어 남겨진 토지 부분이 분할 매도된 나머지 토지들로부터 공로에 이르는 유일한 통행로로 사용되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이 경우 갑이 위 도로 부지를 포장하고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A. 민법 제741조에서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유지가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토지 소유자의 사용 수익권 포기 여부의 판단 기준에 관한 판례를 보면 어느 사유지가 종전부터 자연 발생적으로 또는 도로의 정지로 편입되어 사실상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그 토지 소유자가 스스로 그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여 인근 주민이나 일반 공중의 개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거나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 배타적인 사용 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의사해석을 함에 있어서는 그가 당의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나 보유기간, 나머지 토지들을 분할하여 매도한 경위와 그 규모 도로로 사용되는 당의 토지의 위치나 성상, 인근의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 주위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과 아울러 분할 매도된 나머지 토지들의 효과적인 사용 수익을 위하여 당의 토지가 기여하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09년 12월 10일 선고 2006-11708 판결. 또한 도로부지로 무상 제공된 토지를 특정 승계한 자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가능 여부에 관한 판례를 보면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분할하여 매도하면서 중앙에 위치한 토지를 남겨두어
남겨진 토지 부분이 분할 매도된 나머지 토지들로부터 공로에 이르는 유일한 통행로로 사용되어 온 경우 소유자가 남겨진 토지 부분의 사용 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또한 토지의 원소유자가 토지 일부를 도로부지로 무상 제공함으로써 이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 수익권을 포기하고, 이에 따라 주민들이 그 토지를 무상으로 통행하게 된 이후 그 토지 소유권을 경매, 매매, 대물변제 등에 의하여 특정 승계한 자는 그와 같은 사용 수익 제한이라는 부담이 있다는 사정을 용인하거나 적어도 그러한 사정이 있음을 알고서 그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도로로 제공, 지방자치단체가 그 토지 일부를 도로로서 점유 관리하고 있더라도 그 자에게 어떠한 손해가 생긴다고 할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도 아무런 이익을 얻은 바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1998년 5월 8일 선고 97-52844 판결. 따라서 이 사안에서 갑도 위와 같이 통행로로 제공되는 사용 수익의 제한이라는 부담이 있다는 사정을 용인하거나 적어도 그러한 사정이 있음을 알고서 그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어 위 토지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분할 당시부터 도로에 제공되기 위하여 분할된 것이 아니며 자투리 땅으로 남겨져 분할된 것이고, 통행자들이 국어를 통하여 통행할 수도 있어서 그 토지가 반드시 도로로 제공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며, 토지 소유자가 재산세를 계속 납부해온 경우에 그 토지에 관한 사용 수익권을 포기하였다거나 도로로서 사용 승낙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도 있습니다. 대법원 2004년 9월 24일 선고 2004-7286 판결. 본 사례는 개인의 법률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게재되었으나 이용자 여러분의 생활에서 발생하는 구체적 사안은 동일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법률구조공단 정선지소 정선군 종합사회복지관 내 상담은 국번 없이 132. 희망 2023 나눔 캠페인 1일 집중모금 기탁. 2023년 1월 20일부터 2월 20일 기간 중 모금 기탁하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1. 북평삼리 주민일동. 2. 북평삼리 이장 전찬수. 3. 농협은행 정선군지부. 4. 주세롬 대표 장광국. 5. 평화반점. 6. 평창영월 정선축 산업협동 조합 정선지점. 7. 임채혁. 8. 김지환 모닝글로리. 9. 정선군 여성단체 협의회. 10. 정선군 의회. 11. 정선면옥 엄금내. 12. 초록우산 어린이 재단 후원회. 13. 동강식당. 14. 열양농협. 15. 최선화. 16. 정선군 산림조합. 17. 변정순. 18. 동신종묘사. 19. 김지환. 20. 이영순. 21. 신동읍 적십자 정연수. 22. 정선남녀 이용소방대. 23. 경우회장 전재근. 24. 광사무기기상사 대표 이강우. 25. 김욱철. 26. 나순희. 27. 사대한 노인회 정선군지회. 28. 사아 한국 부인회 정선군지회. 29. 심재복. 30. 정선군 장애인 단체 총연합회. 31. 정선 실버하우스 요양원. 32. 정선지역 자활센터. 33. 정선풍경. 34. 주상현. 35. 큰너글령. 36. 한국시각장애인 연합회 정선지회. 37. 한마음회. 38. 박진 여기가 좋겠네. 39. 전명란. 40. LG전자 베스트샵 정선 대리점 대표 장혁기. 41. 조미연. 42. 김영준. 43. 안명일. 44. 사한국 지체장애인 협회 정선군지회. 45. 김선미. 46. 최금순. 47. 김길선 봉양철물. 48. 유경자. 49. 정선여성 이용소방대. 50. 정선이용소방대. 51. 정선경찰서. 정선 장학회 소식. 2023년 1월 16일부터 2023년 2월 15일 기간 중 장학금을 기탁하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정선읍 베스트샵, 정선점 LG전자, 장혁기 10만원. 크로커다일 정선점 대표 박설랑 3만원.
아라리 종합상사 배북은 5만원. 건축사 사무소 창 대표 이창우 5만원. 전연아 5만원. 강원도청 이상현 10만원. 정선군 보건소 신성근 5만원. 정선군청 조대현 3만원. 제1환경 전재현 3만원. 유창호 A시스템 5만원. 정선군 농업기술센터 최승수 5만원. 전국 건설기계 정선연합회 회장 손호국 20만원. 정선신협신다정 3만원. 정선 감리교회 10만원. 옥스퍼드 어학원 임창준 10만원. 북평면 남평리 마산재길 886 김동용 5만원. 한경우 5만원. 사과마루 신은학 5만원. 정선군 농업기술센터 장서은 3만원. 봉양어린이집 원장 유남식 5만원. 봉양사리 천이종 3만원. 북평면 수감리 법밭길 388-2 산사야 10만원. 홍샘수학 5만원. 정관장 정선점 장혁기 5만원. 정선군 농업기술센터 고기윤 5만원. 정선읍 박영훈 3만원. 새사모의 고용길 3만원. 정선농협 김도일 2만원. 선관교회 5만원. 평창 영월 정선 축산농협 1,000만원. 나전주유소 김미숙 10만원. 북평면 북평리 나선옥 3만원. 상유제 고택 10만원. 제2의 수농축산 기계 10만원. KRCS 농어촌 200만원. 이선재 100만원. 소비자 교육 정선군지회 대표 윤계화 100만원. 석영공업사 이상익 5만원. 정선군청 강승태 100만원. 정선군청 강승권 100만원. 전찬호 3만원. 수리건설 합 5만원. 정선읍 합 대성측량 이승호 5만원. 기산전력 유은옥 10만원. 재경출양 인사 전준영 전창주 10만원. 정선의 장어 먹으러 와요 박기락 10만원. 불새노래방 대표 김수현 5만원. 사북어린이집 원장 김정희 3만원. 정선전력 대표 김우규 10만원. 중사 17 고사 19 큰그루에 3만원. 열양면 사계절 막국수 김경석 5만원. 신동읍 일광 농자재 이창호 5만원. 강원도청 이상현 10만원. 아라리 매점 김용자 3만원. 정선신협 1,000만원. 정선군 여성단체협의회 100만원. 아라리 종합상사 배북은 5만원. 정선읍 베스트샵 정선점 LG전자 장혁기 10만원. 기독교 대한감리회 선광 교회 5만원. 건축사 사무소 창 대표 이창우 5만원. 크로커다일 정선점 대표 박설랑 3만원. 공개를 원하지 않고 기탁하신 후원자님들께 지면을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문의 정선군청 여성청소년과 033-560-2015. 정선터미널 문화공간 3월 전시 일정 안내. 정태범 작가 개인 초대전 수채화. 제목 물빛으로 그려보는 강원의 하늘과 땅. 장소 정선터미널 문화공간. 기간 2023년 3월 2일 목요일부터 3월 31일 금요일까지. 주최 정선문화원. 독자마당 참여하세요. 아라리 독자마당은 아라리 리포터와 국민 여러분께서 만드시는 란입니다. 생활 주변의 미담, 시, 수필, 꽁트 등 다양한 글을 A4 한 장 분량으로 보내주시면 편집자 회의를 통해 엄선하여 정성껏 실어드리며 소정의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보내실 곳 정선군청 기획관실 아라리 사람들 담당자 앞. 이메일 twin0624@korea.kr. 우편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 3길 21. 군정홍보. 국민고향 정선. 행복을 더하고 기쁨을 나누는 고향 사랑기부제. 국민고향 정선에 사랑의 마음을 전하세요. 기부 방법. 온라인 고향사랑 아이러브 고향점 go.kr. 오프라인 전국 농협창고에서 가능. 문의 정선군 기획관 033560-2189-2020번. 정선군 아라리 사람들 2023년 3월 313호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호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